네, 반갑습니다. 신학수입니다.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매주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밤 늦게 또 시청자 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제 양력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영통 지점장이었었고요. 수원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PB였었고 우리투자증권, 지금은 NH투자증권으로 바뀐 그런 상황인데요. 이쪽에 주식을 담당하는 팀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자격증이 그 FP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도권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주식 탐구 생활,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이 첫 번째 시간은요, 시장의 파동 분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식 시장은요, 상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승한 이후에 횡보도 하고, 횡보한 이후에 또 하락도 하죠. 하락한 이후에 다시 횡보장으로 하고, 횡보장 이후에 상승장으로 움직이는 이 순환의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요, 지금이 어떤 장세일까요? 상승장인가요? 아니면 하락장인가요? 혹시 횡보장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보면 그 이후에 투자할 수 있는 판단과 그 이후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서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주가가 내렸었죠.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2019년도를 얘기하고 날짜 위기선 이 부분이 2020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삼산을 그린 이후에 개파락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다시 한번 개파락.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그렇죠? 네, 코로나19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게 3월 16일입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가 약간 빠지다가 반등을 해줬었던 그런 여건이죠. 이게 이제 자율 반등이다. 자율 반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 반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결국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V자 반등이 아니라 W자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장중 조정으로 움직이면서 주가는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 장중 조정의 여건은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동학개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집결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 뭐 이전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나? 그럼 현재의 시장은 어떤 상태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어떤 상태일까요? 상승장? 하락장? 아니면 횡보장? 자, 코스피를 봤으니까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코로나19에 의해서 내렸고 자율 반등에 이어서 장중 조정을 거쳐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이전의 고점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유동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물론 유동성이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동성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아있었던 부분에서 들어오는 이 여건과 현재의 주가에서 조정을 받는 이 여건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정말 주가에 대한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투자자들은요, 어려운 지표를 보는데요. 어려운 지표는 오히려 분석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딱 보고 알 수 있게끔 쉽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투자의 판단을 할 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을 제시해 봅니다. 주가 지수에 대한 역시계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계 방향과 역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요. 역시계는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건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쪽은요, 요쪽은 주가를 얘기합니다. 주가를 얘기해요. 그럼 이 밑에 이 부분은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여건으로 움직이냐면 주가는 내려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면은 상승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도 늘게 되면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정체되면은 지속 매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국면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다음번은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량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가는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줄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간다면 매수에 대한 보류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되구나.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줄고 있고 주가는 정체되면 하락 전환의 시그널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에 주가가 내리고 거래량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 이후에는 지속 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는 내리지만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 바닥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죠. 이때는 매도를 보류해야 되고 다시 상승 전환, 매수, 지속 매수, 매수 보류, 하락 전환, 매도, 지속 매도, 보류 이렇게 역시계로 움직이는 것을 역시계 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코스피 지수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의 역시계 곡선 현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네, 역시계 곡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딱 오늘 날짜 6월 23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국면이 어디죠? 자, 보면은 매수 시점, 지속 매수, 그 다음에 매수 보류 시점 여기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뭐죠?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를 보류. 매수를 보류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횡보 국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상승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물론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유동성에서 하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이젠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 추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주가는요 많이 내렸죠. 코로나로 자율 반등을 해줬고 장중 조정으로 움직였고 현재 지수 대역에서 횡보하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의 상황은 매수 보류에 대한 시점이니까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는 좀 더 기다리고 봐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정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들이 좀 길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도 한번 역시계 곡선으로 한번 봐볼까? 자, 코스닥 지수는 여기 와 있어요. 매수 보류 시점에 꼭대기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실질적으로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은 얘가 다시 그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역시계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겠죠. 자, 그러면 코스닥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이 부분을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까?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의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린 장에서 자율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장중 조정에 의해서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으니 이제부터는 숨고르기 장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였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마이너스 100포인트 그리고 화요일 날은 플러스 107포인트. 등락은 굉장히 심한 그런 장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등락이 많이 된 상황에서 일주일에 대한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주 플러스 9포인트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엊그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크지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등락폭이 몇 포인트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고점과 저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의 등락폭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죠. 등락폭이 큰 거죠. 자, 봐보세요. 횡보기간은 변동성에 비례한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정, 즉 횡보라는 이 부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횡보 기간에서 변동성을 훨씬 더 길게 그러니까 변동성에 의해서 횡보 기간이 길게 만들어지는 이 요소에서 뭐가 작용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특히 다우 지수, 미국의 다우 지수가 1860포인트나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한국은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파괴하는 그런 여건의 컨트리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뭐죠?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상승과 하락, 이 부분에서 횡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갖고 있어야 되구나. 길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에 종목에 대한 교체 매매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고 추후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시장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조정 구간이 불편하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이 부분에서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상승과 재하락이 반복돼서 움직이는 이 현재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요,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횡보 장세에서 그러면은 꼭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보다도 더 좋은 종목을 찾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유발시켜요? 매수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슈, 이벤트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면요. 훨씬 더 횡보 장세를 그리고 주가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실적일 거고, 그렇죠? 실적에서는 매출액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성장주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성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요. 성장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성장 가치에 대한 부분과 실적이 어우러지는 종목,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면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횡보 장세와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업종과 종목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열화와 같이 환영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드론 산업은 이렇게 농업용으로도 쓸 수 있는 아주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또 보면은, 이렇게 택배, 이게 택배거든요. 택배를 운송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택배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서 조사를 하거나 고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내는 게 또 드론이 대신하는 일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타고 다니는 거죠. 여객, 수송, 운송 이런 쪽에 드론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방산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북한과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드론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무기의 체계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림은 잘 봤으니까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드론과 연결될 업종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론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지능적 부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많은 드론이 움직이다 보니까 IoT, 빅데이터가 쌓일 거고, 적어도 150m라는 이 적어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에서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되겠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여기에 5G 통신이 부합된다면 드론의 완성. 사실 뭐 이 부분이 전기차에도 통용이 되겠죠. 그렇죠? 수소차에도 통용이 될 겁니다. 그 여건에서 드론과 협업할 업종은 뭐가 있을까?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그렇죠? 수소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수소 전지를 이용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여기에 뭐 일진 다이아나 아니면 JNK 히터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 충전, 효성그룹이 또 수소 충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드론을 응용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이것저것 뭐가 있을까? 업종은 언택트 관련돼 있는 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택트,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객 수송, 택배, 방산 관련돼 있는 부분도 중요하죠. 여가도 있죠. 드론 가지고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실질적으로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제가 빠르게 그리고요. 제가 내일 그 한국경제 TV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이 부분에서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PC 디렉트도 있고 그다음에 네온테크도 있다. 이런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이외의 종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드론. 지금은 장난감 같지만은요. 이 드론이 조금 있으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기, 업종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